오늘은 푸조 3008을 데리고 왔어요. 3008 저희들이 다 시승했던 차죠. 근데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역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죠. 요즘 푸조의 신차들을 보면 다 이 코끝에 이름을 새겨놓고 있죠. 그리고 얼굴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푸조에서 새로 나온 차들이 뭐가 있죠? 208 있고 2008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308도 있죠. 이런 신세대 푸조들을 보면 앞으로 푸조가 디자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3008의 페이스리프트도 그런 신차들의 느낌을 많이 적용시켰어요. 어디가 가장 그럴까요? 일단 눈. 기존 푸조 3008의 주간주행등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위쪽 면을 따라서 돌아나간 다음에 이 보닛과 프론트 팬더가 만나는 크롬 라인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세대 푸조들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바뀌었죠. 세로로 뚝 떨어지게. 이 크롬 라인 있죠? 원래는 주간주행등을 이어받아서 디자인적인 연결성이 있었어요. 근데 주간주행등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얘의 존재감이 기존보다는 좀 약해진 게 있죠. 마치 좀 흔적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생겼습니다. 자, 헤드램프는 상향등, 하향등, 방향지시등, 그리고 코너링 램프까지 전부 LED고요. 기존 헤드램프는 이 범퍼가 가운데를 팍 하고 치고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얘도 있는데 그 느낌이 살짝 약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요런 요소들을 막 섞었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걸 보면요, 푸조가 앞으로 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라디에이터 그릴을 대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어떤 거냐, 기존 내연기관차 시대의 푸조들은 라디에이터 그릴 해서 딱 경계가 명확하게 크롬띠로 둘러서 쾅 박아놨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어디가 범퍼인지 막 경계를 허물었잖아요.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는 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 과거의 차들처럼 이 엔진룸으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여보낼 기능적인 역할이 좀 줄어들어요. 물론 전기차도 흡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내연기관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라진 라디에이터 그릴의 역할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도 좀 바꿔가고 있죠. 원래 그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적 존재감이 센 브랜드들, 예를 들면 BMW의 키드니 그릴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야, 이거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라디에이터 그릴 빼버릴 수도 없고, 왜냐면 그릴 딱 보고 저거 BMW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니까 되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푸조는 이런 방향을 선택하고 있고요. 반대의 예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같은 차들은 신생 브랜드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전기차니까 아예 필요가 없는 상태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예 없죠. 지금 여기 보시면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기존의 엠블럼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라고 말씀을 드린 건 푸조가 얼마 전에 엠블럼을 바꿨거든요. 지금 얘는 사자의 전체 모습이지만 새로 바뀐 엠블럼은 사자의 얼굴만 방패 형상에 집어넣은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3008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고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나온 308에는 그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더군요. 자, 이런데 보시면 이런 면을 꺾어서 여기를 이렇게 싹 모아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따라서 내려가면 이렇게 꺾임과 연결되게끔 이런 처리들 되게 멋있네요. 기존보다 이런 선들을 되게 많이 집어넣었죠. 선 가운데를 빵 지나가게 하는. 저는 확실히 신형이 훨씬 더 멋진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더 디지털스럽고 더 신세대답죠. 자, 옆모습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GT 배지가 있죠. 원래 이 3008이 트림 구성을 보면 알리르가 있고요, 또 GT 라인도 있고 GT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3008은 일단 GT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GT보다 아래급인 알리르, 그리고 GT보다 위급인 GT팩, 이 트림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GT팩 그러면 뭔가 M 패키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M 패키지면 M보다 아래에 있는 모델인데, 얘는 GT에 뭔가를 더 추가로 집어넣어서 GT팩이 된 GT보다 더 위급 트림이죠. 푸조는 항상 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면도 상당히 굴곡을 많이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308은 저는 원래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플로팅 타입으로 처리한 C필러와 지붕, 크롬을 쭉 이어지게끔 만든 이런 장식, 3008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뒷모습은 달라진 게 별로 없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리어 램프가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뿅뿅뿅 박혀있던 광원이 원래 면발광 방식으로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형 3008은 그 선적인 요소를 많이 살려서 좀 더 디지털스럽게 되게 가느다란 광원들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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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아 넣었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예뻐요. 무슨 전자회로 같기도 하고요, 보석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 방식을 쓰고 있고요. 야, 이런 옆구리 디테일이 이런 데가 오히려 눈을 잡아 끌어요. 이 파팅 라인에서 연결되는 면, 이면, 이면, 이 면들이 서로 포개지게끔 이런 디테일, 이런 평평한 커버 안에 저런 디테일들이 안으로 숨어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그리고 이런 솔직히 좀 투박해 보이는 뒷범퍼는 푸조의 어떻게 보면 종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프렌치 파킹이라고 하는 프랑스 특유의 주차 문화 있잖아요. 되게 그 주차하기 힘든 파리 시내에서 앞차들 뒤차들 퉁퉁퉁 살짝 쳐가면서 주차하는 그런 프렌치 파킹을 위한 플라스틱 범퍼가 조금은 투박하게 박혀 있고요. 실내는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자, 신형 3008 실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시트 등받이에 요 박음질 패턴이 변했고요. 다른 데는 똑같습니다. 기존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페이스리프트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계기반인데요. 뭐 그래픽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다만 이 바탕 검정색 있죠. 이게 기존보다 훨씬 진한 검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기존 푸조 디지털 계기판의 검정색 바탕은 좀 하얗게 떴었거든요. LCD를 사용하는 이상 그 백라이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독 그게 좀 심해서 검정색이긴 한데 좀 하얗게 떠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걸 좀 개선해서, 어떻게 그걸 개선했는지까지는 설명이 없는데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기존보다는 한결 진한 검정이 됐죠. 덕분에 이런 하얀색 글씨들과 검정색 바탕의 컨트라스트가 한결 높아져서 글씨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건 정말 숨어있는 변화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푸조를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푸조의 전형적인 실내 디자인, 아이콕핏이라고 부르죠. 이 조그마한 운전대, 그리고 높다랗게 자리한 계기반, 이런 게 상당히 독특한데 처음에 딱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길거리에 나가면 살짝 이상해. 왜냐하면 운전대도 일반적인 차들보다 훨씬 작고 위아래가 평평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돌리다 보면 느낌이 살짝 이상해요. 근데 금방 적응됩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고 개성인 거죠. 위를 이렇게 깎은 건 계기반이 높게 자리를 했고, 또 요 계기반의 정보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은 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위에가 평평한 운전대랑 비슷하게 여기에도 살짝 홈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처리해뒀습니다. 이런 것도 요거랑 연관성이 있는 터치거든요. 소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푸조가 막 무슨 고가의 브랜드도 솔직히 아니고요. 3008도 되게 높은 라인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져보면 소재가 꽤 괜찮아요. 심지어 이 운전석 도어 포켓 안쪽도 이 정도 착급이라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방치했을 법한데 이 안쪽도 보송보송한 직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만져보면 소재가 다 고급스러워요. 이런 크롬도 되게 진짜 금속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쫙 돌아나가는 느낌, 이런 거 되게 고급스럽죠. 요 토글 스위치 있잖아요. 요 버튼 눌러보면 조작감이 정말 좋습니다. 각각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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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그리고 이 기어 너브에 손을 올린 채로 손가락을 들면 딱 닿는 위치에 자리했고요.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푸조의 실내 디자인, 겉모습도 그렇지만 상당히 푸조의 개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소죠. 이 아이콕핏 디자인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여전히 세련됐고 고급스럽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도 절대 구식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보다 더 세련되게 보일 정도예요. 요런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 컵홀더를 따라서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 계기판 아래쪽에 달려있는 조명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숨어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테두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런 게 이제 또 소소한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요. 자, 그러면 짧게나마 한번 달려볼까요? 자, 이번 3008의 변화 중에 하나, 기존 ADAS 시스템이 조금 더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서요. 그럼 나도 당연히 서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앞차가 출발하면 이번에는 스스로 출발까지 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속 페달을 한번 살짝 톡 쳐주거나 여기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에 그 일시정지처럼 생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딱 눌러주면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점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자, 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95에 맞췄습니다. 차간거리는 지금 원거리, 표준, 근거리 3개로 되어 있네요. 아, 계기판을 이렇게 반자율 주행할 때는 이 모드로 하면 훨씬 더 반자율 주행 친화적으로 그래픽을 뿌려주죠. 이 상태.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다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들어갔죠. 자, 지금도 살짝 왼쪽 코너거든요. 자, 중앙을 유지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나가려고 할 때 넣어주는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나가려고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바람도 좀 불고. 근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 빨리 운전대 잡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소리가 커졌다. 아, 해제됐다 기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이 현재 팔리고 있는 차에 레벨 2 기술을 집어넣은 지는 벌써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벨 3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레벨 2의 기능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레벨 3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레벨 2 반자율 주행 기술은 이제 상당히 많이 상향 평준화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브랜드별로. 어떤 브랜드는 사람만 인식하고, 어떤 브랜드는 자전거나 동물까지 인식하고, 또 그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는 각도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자, 3008 엔진 기존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4기통 디젤이고요. 131마력에 30.6kgm를 발휘합니다. 131마력 디젤. 뭐 이렇게 대단한 성능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스펙은 아니죠. 하지만 타고 다녀보면 뭐 힘이 없어서 차가 안 나가네 이런 느낌은 거의 전해주지 않아요. 일단 토크발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푹 밀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쭉 뚫린 길에서 작정하고 속도를 높여봐야지 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가자 할 때는 좀 답답해요. 그때는 마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답답한데, 그럴 때 말고, 채찍 막 휘두를 때 말고, 그냥 시내 주행할 때는 131마력밖에 안 돼서 답답하네 라는 느낌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변속기는 지금 자동 8단이 쓰이고 있죠. EAT8 이라는 이름의
아이신제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MCP 변속기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불쾌한 변속 충격으로 인해서 말이 좀 많았던 변속기인데, 요즘은 푸조도 그렇고 시트로행도 그렇고 이 MCP 변속기를 국내에서 전혀 쓰고 있지 않죠.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드디어 바뀌었구나, 이건 정말 반가운 변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EAT6 변속기를 얹었었는데 지금은 EAT8으로 진화해 있는 상태죠. 엔진도 2019년쯤이었나요? 1.6 디젤에서 1.5 디젤로 바뀌었고요. 그때 변속기도 EAT6였던 게 EAT8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EAT 변속기 아이신에서 만들잖아요. 아이신은 토요타 거거든요. 토요타에도 들어가겠죠. 캠리와 라브4의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에 똑같이 쓰고 있는 변속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 변속기 차들 몰면서 ZF 8단을 되게 해주잖아요. 정말 빠르고 매끄럽고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EAT8 변속기 솔직히 ZF 8단만큼 뭔가 막 짝짝 물려 들어가고 정말 빠르고 이렇진 않아요. 그냥 무난한 변속기라는 점. 지금 여기 M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도 변속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M을 누르고 나서 패드를 딸깍하면, 이건 또 다이얼로 보여줘야 잘 보이겠죠? 여기서 다운, 무난한 반응을 보여주죠. 업, 다운, 다운. 무난해요. 느리지도 않고 우와 빠르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변속기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변속기죠. 좋은 변속기는 뭐다? 운전 재미를 배가시켜준다. 무난한 변속기는 변속기의 존재를 잊게 해준다. 나쁜 변속기는 운전의 재미를 깎아먹는다 라고 봤을 때에는 딱 중간 무난한 변속기. 자, 3008의 하체는 어떠느냐? 무슨 SUV를 타면서 와인딩, 코너링 성능이 어떻고 얘기하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푸조가 원래 코너링 재밌기로 조금 유명하죠. 근데 막상 이 하체 구조를 보면 뒤쪽이 토션빔이에요. 물론 푸조에서는 토션빔인 걸 감추고 싶어 하니 토션빔이라는 용어 대신 트위스트 빔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토션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보면 승차감을 비롯해서 코너링 성능까지 그렇게 흠잡을 게 없어요. 무난합니다. 오히려 재밌어요. 이게 지금도 봐봐요. 과습방지턱 넘을 때 보면 승차감이 탕 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되게 승차감 위주, 엉덩이 친화적인 하체 세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코너링을 이렇게 돌아나가 보더라도 잘 달립니다. 뭐 스포츠카들처럼 막 노면에 딱 붙어있는 느낌 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편안함을 위주로 타는 도시미형 SUV 치고 잘 달려요. 그리고 봐봐, 와 승차감. 저는 이 푸조를 탈 때마다 승차감이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좋냐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독일차 그러면 되게 딱딱한 서스펜션, 고속주행할 때 노면에 쫙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독일차들은 도로랑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물리적인 한계, 도로에서 차로 전해지는 충격, 이런 걸 차가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푸조도 그렇고요, 시트로엔도 그렇고, 얘네들은 요철이 딱 넘어오면 그걸 친구가 내 어깨를 이렇게 툭 쳤다고 비유를 했을 때 크게 화내지 않고 탁 맞고 나서 허하고 그냥 유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휠도 18인치면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꽤 좋죠. 야들야들해.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회 뜬 것 같은 찰랑찰랑 되는 그런 느낌. 여기도 찰랑찰랑. 이 푸조 특유의 이런 승차감이, 저는 이 푸조 모델을 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 재밌게 달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행 모드를 표준에서 스포츠로 바꾸시면 계기판이 빨갛게 물들고요, 방금 전까진 들을 수 없었던 가상 배기음도 살아나죠. 그렁그렁대
방금까진 고양이였는데 이제 사자가 된 것 같아요.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도 방금 전보다는 조금 더 예리해졌죠? RPM도 높게 쓰고요. 그리고 또 주행 모드가 뭐가 있을까요? 에코 있고요. 샌드, 머드, 스노우. 샌드, 머드, 스노우 3개는 원래 여기 다이얼로 달려있던 그립 컨트롤이 지금 요 계기판 안으로 디지털로 바뀐 거죠, 인터페이스가. 근데 이 디지털 계기판을 썼으면서도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그래픽이 달라지는 정도는 되게 약해요. 디지털을 썼다면 훨씬 더 화려한 그래픽을 모드에 맞춰서 그려줄 수 있을 텐데, 뭐 스포츠로 바꾸면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바꾸지? 뭐 좀 달라지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그럴듯 할 텐데. 네, 푸조 3008 GT 가격은 4천 중반이 살짝 넘습니다. 솔직히 싸진 않죠. 이 돈이면 더 크고 힘도 더 세고 편의 장비까지 더 많은 산타페나 소렌토를 사고도 돈이 남으니까요. 뭐 다른 공산품도 그렇지만 특히 자동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그리고 실제 상품성보다 비싸게 받고도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거든요. 푸조는 이 점에서 항상 아쉬움이 남죠. 요즘은 몇몇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바에야 수입차라고 오 해주는 게 많이 없어졌으니 더 심하죠. 3008은 원래도 예뻤는데 더 예뻐진, 그리고 너무 흔치 않아서 원치 않는 떼빙을 피할 수 있는, 거기다 달리기의 즐거움까지 살아있는 SUV였습니다.